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지난해 우리 사회는 정말 지독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2년간 29%나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최악의 소득 불균형 지표, 일자리 지표, 제조업 침체에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손으로 하늘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정책 방향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얼마 전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안을 내놓았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내용입니다. 다소 늦었지만 그 방향성에 대해서 평가하고 지지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안해서 숨 고르기가 꼭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내년도 최저임금만큼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업들의 숨통을 열어주고 급격한 임금 인상에 대한 적응 기간을 주어서 기초 체력을 회복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경제 상황을 보아서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다시 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 또 국회, 특히 노동계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 또 도입요건 완화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업종의 특수성을 외면한 획일적인 주 52시간, 이것은 기업과 노동자 모두 사실상 법을 어기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유연근로제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일과 생활을 양립해야 하는 노동자에게도 유익한 제도입니다. 이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이번 3월 국회에서 반드시 매듭 지을 것을 요청합니다. 바른미래당은 국내외 기업할 것 없이 국내 투자를 지금 꺼리고 있습니다. 기업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노동과 관련한 제도의 예측 가능성입니다. 그 예측 가능성을 높여줘야만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처음부터 강조한 소득주도 성장은 사실상 실패로 막을 내렸습니다. 최악의 일자리 통계, 또 많은 경제 관련 지표들이 지난 2년간의 경제 상황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정을 투입해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 최저임금 올리고 소득보조를 통해서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올리겠다. 그러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경쟁 없이 공으로 얻어진 것들은 지속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 정부는 대기업의 낙수 효과는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공공부문에서 시행된 여러 시책들이 민간으로 확산될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십니까? 소득주도 성장이 다른 영역으로 확대될 것이다.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주도하고 공공부문을 시험대로 삼는 이런 이념 위주의 경제정책은 없어야 합니다. 이제는 시장에 활력을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정책으로 바꿔야만 합니다. 기업들의 창의력이 하늘을 찌를 수 있도록 정부는 한 발 물러서서 간접적으로 지원하십시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불리는 현재 세계에 이제는 과거와 다른 형태의 새로운 많은 분야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산업과 새로운 산업 사이에는 필연적인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런 갈등을 막기 위해 끊임없이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 간의 공존의 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 최근 카풀 서비스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민주당이 주도해서 사회적 타협기구를 만들어서 해결했습니다. 저는 대단히 높게 평가합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님, 전현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제2의 제3의 카풀 서비스 갈등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충분히 대비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다시 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혁신적 기업이 만들어낼 세계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입니다. 우리의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낡은 제도가 이들을 멈춰 세워서도 안 됩니다. 글로벌 경제는 혁신의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갇혀서 도움닫기도 못한다면 이거는 극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낙연 국무총리님, 국무위원 여러분, 급변하는 국제경제의 흐름 속에서 우리 행정에게 가장 요구되는 큰 과제는 바로 규제 혁신입니다. 정부가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현대 국가에서 정부의 권한은 때로는 입법을 초월합니다. 법률이 제정된 후에 각종 행정 입법의 수립과 집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규제가 생겨납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한 철폐가 되어야 합니다. 국회의 입법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행정 입법에 보다 과감하고 유연한 해석과 적용을 통해서 현장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또 공무원들의 복지 부동을 깨우고 적극적인 행정의 토대를 만들어 주십시오. 또 기업의 새로운 도전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넘어서서 네거티브 규제 도입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 주십시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규제 혁신 문제에서는 입법부도 저는 반성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부에다가는 규제 혁신을 요구하면서도 국회에서는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엄청난 양의 규제 법안을 또 한편으로는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에 규제 법안이 제출된 경우에 법안 심의 단계에서 이 규제가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의무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국회 내에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